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 보니까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문제점을 꼽은 칼럼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평소 생활을 아시니까 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치권이나 언론의 평가 동의하십니까? 사실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요, 그들만 사용하는 은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예전에 사저에 있던 시절에 검찰총장 퇴임하고 처음 봤을 때 4.15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저는 그게 자주 사용되지 않은 용어다 보니까 뭔가 했더니만은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를 일컫는 그들만의 은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런 가짜 뉴스와 유튜브에서의 극우적인 사상에 심취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제 그 29분 4차 대국민 담화로 꼽히는 그 대국민 담화, 대통령실 참모와 조율 없이 본인 의견을 본인이 거의 그대로 담은 거라고 봐야겠죠? 보통 그렇게 녹화해서 지연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좀 필터링하고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제 그 담화 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제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말할 사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대통령과 엮이지 않으려는 그런 사무적인 일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용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터리에다가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시점의 메시지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서 이렇게 충언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참모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본인은 이미 옳고 그름 또는 무엇이 지금 상황에 필요한지 등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단 1초라도 더 집권하고 통치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표출된 담화였고 목소리 톤도 녹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그런 식의 29분 담화를 내놓은 거는 어떤 전략일까요? 결국 본인이 지금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 가지고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온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직까지도 반성의 기조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도보다는 제가 몇 번 언론 나가서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한 방을 노리는 도박적인 어떤 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더 키우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방이라면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대체로 그런 맥락인 거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배척할 수밖에 없는 부정선거에 대한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내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예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이분이 돈키호테에 가까운 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망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